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첫 번째 페이지. 타짜의 곽철용이 있다면 잡지사엔 곽재식이 있습니다. 묻고 하나만 더 가. 불량의 판을 키우는 방송계의 승부사 27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예. 곽실한 거 맞고 무슨 상관이죠? 판을 키운다. 말씀해 주신 김에 제가 또 곽철용 선생님 또 언급 제가 또 좋아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곽철용 선생님 언급해 주신 김에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약간 상식으로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마침 또 이제 여기가 또 우리 그 김현정 선생님의 뉴스쇼 하는 고 스튜디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정치 방송들을 보면 한 정파가 굉장히 지금 유리한 형국이 되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형국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꽃놀이패를 들었다. 뭐 이런 식의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혹은 뭐 양손에 꽃놀이패를 들었다. 뭐 이런 말을 쓸 때가 있는데 있죠. 그 꽃놀이패가 어떤 패죠? 저 알아요. 이건 아시는군요. 제 취미가 바둑이라서 바둑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꽃놀이패가 이게 패로 끝나니까 무슨 화투나 트럼프의 패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게 무슨 꽃이 많이 어떤 꽃 그림이 많이 그려진 패를 잡으면 그게 꽃놀이패인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으신데 우리 이강민 선생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바둑에 보면 이 패라는 게 있죠. 잘못 걸리면 완전 망해버리는 그렇죠. 패라는 게 있는데 그 패 상황이 지금 나한테 너무 유리해가지고 이 정도면 뭐 거의 뭐 바둑이 아니라 꽃놀이 하는 느낌으로 여유롭게 해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상황을 두고 원래 바둑에서 쓰는 말이 꽃놀이 패였기 때문에 뭐 꽃놀이 패다, 꽃놀이 패가 나왔다, 혹은 뭐 조금 속어스럽게 해가지고 꽃놀이 패를 잡았다 정도까지는 좀 말이 되겠지만 그렇죠. 뭐 꽃놀이 패를 뭐 손에 들었다라든가 양손에 꽃놀이 패를 들었다 이건 좀 이상한 말입니다. 바둑판을 뭐 양손에 이렇게 들고 있을 수도 없고 고놀이 패는 도박 용어가 아니라 물론 뭐 바둑을 도박으로 하시는 뭐 그런 좀 이상한 분도 계시겠지만 네 바둑 용어다 도박 용어가 아니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인류의 먹거리를 책임질 종자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늘 그렇듯 시간이 부족해서 이분 이야기를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종자의 아버지 우장춘 박사인데요. 사실 뭐 우장춘 박사의 뭐 가족이나 생애 이야기는 뭐 저희 역사 시간에도 예전에 다룬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종자 특집답게 종자 관련 또 우 박사의 업적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일본에서 태어난 우장춘 박사가 거의 뭐 평생을 일본에서 농업 관련 연구를 하는데 그 시절에 세계 최초로 페튜니아 꽃 종자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어폐가 있나요? 네, 왜냐하면 페튜니아 꽃이 뭐 옛날부터 있던 꽃인데 그전에는 페튜니아 꽃을 그럼 어떻게 심었겠습니까? 조물주가 되는구나. 페튜니아야 뭐 제발 새끼를 만들어줘 뭐 이렇게 하면 뭐 페튜니아를 그렇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뭘 하신 거지? 뭘 하셨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자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우장춘 박사님이 이제 우리에게는 너무나 우장춘하면 뒤에 이제 따라 붙는 게 딱 박사이기 때문에 우장춘 박사님이라고 하니까 막 굉장히 막 엄청난 화려한 학벌에 막 이런 막 천재 과학자로 막 어릴 때부터 막 엄청난 막 종연을 받은 그런 인물이라고 잘못 생각하기 쉬운데 우장춘 박사님은 뭐 도쿄대 출신의 뭐 화려한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장춘 박사님이 이제 당시에 도쿄대에 포함되어 있던 그 학위 과정에 들어간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거기서 학위를 받으신 거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전문대학에 준하는 그런 학위를 받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교 졸업하고 나서 조금 더 어떤 이런 내가 배움을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전문대에 해당하는 학위를 그 도쿄대 지금은 아마 도쿄대로 편성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런 학교에서 운영하는 과정이 들어가지고 그걸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품종을 개발하는 그런 농업 회사에 들어가지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장춘 박사님은 무슨 뭐 박사님이라고 해가지고 막 되게 무슨 뭐 고매하게 무슨 책을 읽으시면서 강의나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 뭐 조수들이 막 알아서 쫙 실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손으로 밭을 갈아 가시면서 정말로 씨앗을 뿌리고 추수를 하고 물 길어오고 굳은 일 누가 뭐 조수로서 시키는 일 이런 거 다 해가시면서 그러시면서 연구하시고 일을 쭉 쌓아가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더 성장을 하려면 박사학위까지 따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회사를 한참 다니다가 회사 다니면서 나중에 다시 이제 대학원 과정을 밟으셔가지고 박사가 된 그런 분이십니다. 저도 이제 사이버 대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학교 학생들 대부분 다 그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학교를 같이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도 왠지 우장춘 박사님과 좀 더 가까운 느낌. 예.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어떤 옛날 오리지널 버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상하게 더 좀 내적 동질감을 느끼는 그런 분이시기도 한데 예. 이분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와 우장춘 대단한데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게 뭐냐면 일본 사람 이게 장춘이라는 이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장춘 박사님 일본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네. 이 장춘이라는 이름이 한국식으로 발음해서 그렇지 이제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나가하루인가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장춘 한국 사람 이름 치고는 조금 특이하잖아요. 장춘이라는 이름이 예. 뭐 이장춘, 뭐 곽장춘 약간 조금 뭐 약간 좀 예스럽기도 하고 멋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오히려 이제 흔한 이름이죠. 나가하루 뭐 긴 봄이라는 뜻인데. 이런 것도 약간 뭐 씨앗을 개발하는 그런 사람 느낌이 좀 잘 맞지 않습니까? 장춘. 평생을 씨앗을. 멋진 거. 하여튼 나가하루 저 양반은 우상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 진짜 박사가 되어가지고 우리 회사를 크게 이끌만하다라고 사람들이 감탄하게 되었던. 이런 말 요즘 해도 되나? 뭐야? 말하자면 그 일본 농업회사에서 어떤 뉴진스를 만들어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정도의 우장춘 박사의 그 히트 작품이 뭐였느냐? 페튜니아가 과거에 예전부터 있었던 아름다운 꽃인데 요즘도 이제 길 가다가도 흔히 이제 심어놓은 거 많이 볼 수 있는 흔한 꽃인데요. 좀 낯이 익네요. 페튜니아가 약간 나팔꽃 비슷하게 생긴 그런 꽃인데 나팔꽃보다 조금 더 귀엽고 조금 더 상큼하게 생겼죠. 근데 페튜니아의 여러 가지 품종과 페튜니아를 만드는 방법 중에 약간 특이한 그런 돌연변이 형태로 나오는 것 중에 이제 겹페튜니아라는 게 있습니다. 꽃이 이렇게 이중으로 생겨가지고 꽃이 이렇게 막 꽃잎알이 이렇게 많이 달리는 거. 우리 벚꽃도 요즘 막 겹벚꽃이 막 유행해가지고 어디는 겹벚꽃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 보러 가자. 뭐 그런 거 유행할 때 있는데 페튜니아도 이파리 꽃잎 모양이 되게 복잡하게 겹페튜니아가 생기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겹페튜니아가 당연히 이제 겹페튜니아가 더 신기하게 생겼으니까 더 희귀하고 사람들이 좀 이거 되게 신기한데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그 이상으로 겹페튜니아가 더 돈이 되고 더 높은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겹페튜니아는 당시 기술로 겹페튜니아라고 꽃 겹으로 폈다라고 해서 막 좋아하면 씨앗이 안 열렸습니다. 제대로 된 씨앗이 맺히지가 않았습니다. 겹페튜니아는. 그렇기 때문에 겹페튜니아를 이제 기르려면 겹페튜니아 내가 하나 겨우 어떻게 해갖고 겹페튜니아 나왔어요. 그럼 그거를 그 자리에서 계속 피고지고 하면 어떻게 잘 뭐 유지할 수 있겠지만 옆에 사람한테 나눠주려면 겹페튜니아의 뭐 일부를 뭐 이렇게 꺾어가지고 심어가지고 제발 잘 자라라 해갖고 자라나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식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흔히 식물을 자라날 게 가장 쉽게 쓰는 씨앗만 잘 열린다면 꽃 하나에서 씨앗이 몇 개씩 열리니까 그거 심으면 거기서 또 훅 다 자라나가지고 또 꽃이 여러 개 피면 거기서 또 씨앗이 몇십 개 나오고 그럼 그걸 또 퍼뜨리고 하면 순식간에 수백 개 수천 개를 몇 년만 지나면 얻을 수 있을 텐데 겹페튜니아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힘들게 어디서 겹페튜니아 폈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조금 이렇게 뜯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그런 류의 방법이 주류였던 것이죠. 그래서 겹페튜니아를 씨앗을 얻는 방식으로 키우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시세가 엄청 올라갔었는데 우장춘 박사님이 이거를 개발해냈습니다. 이걸 해냈다. 이거를 겹페튜니아 품종이 씨앗이 잘 맺히게 하는 품종을 개발해냈어요. 이제는 이거는 이제 또 이상한 어원인 이거는 나중에 저기 누구죠? 박광일 선생님이나 성김 선생님께 해달라고 하세요. 그야말로 이제 논하는 장사가 된 거죠. 논하는 게 뭘까요? 논하는 장사가 된 거예요, 정말로. 몰라. 왜냐하면 그렇게 비싼 겹페튜니아라는 거를 완전 무슨 복제 되듯이 찍으면 뭐 씨앗 이만큼 많이 나오고 뿌려서 또 심어줘 또 하면 또 씨앗이 그만큼 더 복사돼서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논하는 장사거든요. 이 우장춘 박사님이 일하던 일본 회사한테도 엄청나게 돈이 되는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장춘 박사님이 정말로 승진 이거는 진짜 우리 이 회사 안에서 우리 이 농업회사 안에서 우장춘 박사 진짜 최고의 레이블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 이제 위상을 갖게 됐거든요. 뭘 보고 오셨길래 자꾸 뉴진스 레이블 좀 위험한 쪽으로 좀 빠지고 이 자리 때문에 그런가? 하여튼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우장춘 박사님이 사실은 수없이 많은 품종이 농업계에서는 계속 개발됐다가 사라지고 개발됐다가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겹페튜니아 개발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라는 것도 사실은 꽤나 대단한 업적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자, 세계적인 과학자가
20세기 초에 한국에서도 한국인으로서도 탄생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까지는 도달하지는 못했겠죠, 그죠? 네. 뭐 조금 진짜 이게 좀 과장이긴 한데 우장춘 박사 진짜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은 네. 시대만 잘 만났다면 노벨상을 탔을 것이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조금 과장이긴 해요. 좀 과장이에요. 근데 이제 시대를 진짜 잘 타고 나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네. 근데 노벨상 타시는 분들 중에 의외로 그런 분들도 사실 없지 않아요. 때를 잘 만나서 자기가 어떤 연구를 하나를 했는데 그 연구 자체가 물론 대단하긴 해. 네. 그런데 노벨상급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연구를 이어받아 가지고 발전 계승시킨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세계를 바꿔놓은 그럴 그런 수 거를 막 있지. 개발해내면 네네. 노벨상을 줄 때 사실은 그걸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그 후배 학자 한 2명 정도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그 후배 학자 2명한테 상을 주려고 하니 그거를 오리지널로 처음 개발한 사람도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그렇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상을 안 주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기 어렵지. 그러면 이제 세 사람한테 상을 주게 되는 그런 경우가 노벨상 역사를 보면 꽤 있습니다. 공동 수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때를 잘 만나가지고 그 후배가 세계 대학자로 이렇게 자라났으면 노벨상을 타는 게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여튼 세계적인 학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업적에 도달했는데 네. 그거는 페투니아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요. 이게 사실은 또 이거를 보면 진짜 우장춘 박사님에 대해서 어떤 뭐랄까 감동. 그래요? 특히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전국의 어떤 대학원생들 혹은 대학원에 진학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예. 이거를 한번 듣고 네. 우장춘 박사님의 어떤 그 열정을 예. 어떤 뭐 정열을 예. 열정 정열 어떤 차이죠? 말 비슷한데 한 받으시면 좋겠다. 그래요? 제가 정말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우장춘 박사님이 이 겹페투니아에서 세계적인 학자로 성장한 연구로 어떻게 넘어가게 됐느냐? 네. 그게 어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장춘 박사 겹페투니아 같이 이렇게 돈 잘 버는 연구를 했으니까 자네는 정말 큰 제목이야. 당신 레이블에다가 내 돈을 엄청 투자를 해주겠다. 밀어줄게. 라고 해가지고 막 엄청난 자금을 넣어주고 예. 막 어떤 쇼케이스 이런 것도 화려하게 막 해주고 예. 그런 식으로 여건을 다 만들어 줄 테니까 마음껏 좋은 연구를 해봐라. 라고 해서 그 세계적인 우장춘 박사의 작품이 개발된 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그럼? 그 정반대입니다. 반대라는 정반대란 말은 우장춘 박사가 오히려 망할 뻔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망할 뻔했느냐? 예. 겹페투니아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큰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우장춘 박사님이 이렇게 뒤늦게 시작한 박사 과정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뭐 그런 이야기도 할 수는 있습니다. 이건 뭐 명확한 이야기는 아닌데 그냥 정황 증거로서만 사람들이 좀 재미삼아 하는 이야기긴 한데 또 그래도 또 정황을 보면 또 무시할 수는 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예. 우장춘 박사는 사실은 서류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거 아니면 뭐 자기 자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성을 우씨라는 성을 안 쓰고 스나가라는 일본 성을 쓰도록 했거든요. 네. 일본 사람들은 뭐 결혼을 하면서 성을 바꾼다거나 이런 일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혼을 하면서 자기의 그 장인어른 쪽 가문이죠. 그쪽에 이제 성을 받아가지고 자기 자식들은 아마 스나가라는 성을 쓰게 했을 거예요. 예. 근데 본인은 활동을 하면서 한국인 아버지가 물려준 한국에서 넘어온 그 우라는 성을 계속 유지를 했어요. 네. 근데 우라는 이런 특이한 성은 일본에 없거든요. 일본에 우는 없겠죠. 우씨 이런 성씨 일본에 잘 없거든요. 예. 예. 일본 사람 중에 우씨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딱 성만 봐도 그렇게 딴 나라 사람 티가 나는 성들이 있잖아요. 네네. 왠지 뭐 우리나라에도 사실 왕씨 있습니다만 친구가 뭔가 왕씨라고 하면 혹시 할아버지 중국에서 왔니? 약간 좀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하죠. 예. 예. 근데 이제 일본 사람이 딱 보기에 우씨라는 건 없기 때문에 또 당신 어디 나라서 혹시 조선에서 왔나? 약간 이런 느낌을 누구나 가질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더군다나 본인이 이런 어떤 그 전문대에 준하는 그런 학벌을 가지고 와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성과가 좋아도 그 일본 회사 내에서 또 듣기 이때가 또 거의 100년 전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체계 때문에 좀 쑥쑥 성장할 수가 없고 네. 주변에서 약간 얕보거나 괄시하는 뭐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설이 분분합니다. 예. 정황 증거가 상당히 좀 정황 증거는 조금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내가 박사학위를 따와가지고 내가 우 박사가 되면 네. 네. 그러면 일본 사람들도 나를 함부로 무시하지는 못하겠지. 그러면 나도 이 회사에서 정말 뛰어난 학자로서 쑥쑥 성장해 나갈 수 있겠지. 라는 그런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틈틈이 시간을 쪼개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이 우장춘 박사의 박사과정 시절, 대학원생 시절이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 박사과정 논문을 바로 이 자신의 어떤 최고의 업적이라고 주변에서 야 이건 진짜 네가 낳은 자식이다 라고들 하는 이 페투니아와 관련된 이 연구 논문을
열심히 썼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논문을 거의 잘 썼고 예. 이게 상업적으로도 성과가 좋을 만한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걸로 박사학위를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을 만한 그런 논문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 어느 날 밤에 우장충 박사의 연구실에 뜬금없이 갑자기 불이 납니다. 아. 그래서 그 연구하던 자료하고 네. 연구 논문 원고가 다 타버려요. 홀라당. 예, 그 불이 났는데 불이 막 탔다는 소식을 듣고 우장충 박사가 뛰어와가지고 예. 그 속에 막 들어가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자료 때문에. 예, 그 주변에서 다 말리고 야, 저기 들어가면 죽는다. 저 불길이 예. 얼마나 거센데. 우장충 박사 아이, 상관없다고 나 들어가. 저기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그때 뭐 데이터 백업 이런 것도 없으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요즘도 저도 작가로 활동하고 있지만 작가분들은 다들 그 어떤 악몽 같은 순간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예. 한참 글을 썼는데 네. 뭔가 컴퓨터 오류로 갑자기 훅 다 날아갔을 때 어떤 절망적인 기분. 어. 그런데 우장춘 박사에게는 그게 박사학위 논문이었던 거예요. 몇 년 자식 같은. 동안 열심히 하던 예. 자신의 그때까지 최고 업적이라고 하던. 그래서 그걸 다 날립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다시 처음부터 이 논문을 또 반복해서 더 쓸까? 페투니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 반복해서 더 논문을 한 번 더 쓰려면 시간이 그만큼 지날 테고 그러면 더 이상 이 연구가 새로운 게 되지도 않을 텐데 네. 어떻게 할까 저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ян충 박사가 처음부터 다른 연구로 새로 시작하자는 생각을 합니다. 아 노선을 틀었구나. 예. 네. 뭐 또. 그렇게 해서 새로 손을 대게 그게 된 대박 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로 손을 대게 된 분야가 네. 배추입니다. 배추. 배추 쪽으로. 네. 그래서 우장춘 박사를 우리가 흔히 뭐 조금 소개해드릴 기회 있을 텐데 네. 뭐 아직도 이거를 옛날에 7, 80년대에 알려진 그 이상한 잘못된 과학 상식 때문에 우장춘 박사가 씨 없는 수박을 개발했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은데 네. 우장춘 박사는 씨 없는 수박을 개발한 게 전혀 아니고요. 아니라고 하죠. 개발에 예. 아무런 참여를 안 했습니다. 아 그래. 네, 우장춘 박사는 씨 없는 수박을 개발한 게 전혀 아니고요. 예, 예. 우장춘 박사님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어떤 제일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야가 뭐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짧게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이분은 배추 박사님이다. 뭐 배추 도사라는 것도 있죠 세상에. 있죠. 아 뭐 그거 세상에 있는 건 아니군요. 백두산에 있죠. 백두산에. 옛날에 그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거군요. 어. 배추 도사라는 것도 있는데. 어린이 위인전에 우장- 씨 없는 수박 대신 배추도사 우장춘 하는. 우장춘 박사님은 예. 배추 박사. 아 배추 박사. 도사 못지않게 어렵다는 배추 그치. 박사. 어. 배추 박사님. 그것도 그렇게 그렇구나. 그야말로 말 그대로 예. 잿더미 속에서 예. 다시 새로 시작해서 일을 해가지고 기어이 그때 다 때려치우고 아 그래 나는 그냥 그러네, 이대로 살 진짜. 팔짱가 보다. 그건 진짜 대단한 거죠. 아유 내가 이번에 분수를 모르고 엉뚱한 짓 하다 이렇게 됐나 보다. 포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기어이 박사학위를 받아내고 네. 그 연구가 발전되어서 아하. 배추를 소재로 한 이 논문이 네. 이 연구 결과가 아. 세계적인 아주 걸작 과학 성과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예. 지금도 자랑스러운 세계적인 한국인 과학자. 어. 노벨상 때만 좋았다면 노벨상에 충분히 근접을 할 수 있었다. 알겠습니다. 라고까지도 우장춘 박사 팬들은 이야기를 하는 네. 그 성과가 바로 이런 잿더미 속에 제도전에서부터 박사과정 때려치우는 상황, 치울 이 상황에서부터 예, 예. 박사과정 다니다 보면 애지간한 분 아니다 보면 예. 때려치울까 이런 생각 한두 번씩 하게 되거든요. 예, 예. 그거를 돌파한 그 결과로 우장춘 박사 지금의 위치까지 도달했다는 거 한 번쯤 새겨두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 곽재식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초대 학과장님께서 또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주셨고요. 그래서 배추 우장춘 박사는 이제 수박보다는 배추다를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그 배추와 양배추를 결합한 유채 연구에 또 매진을 하신다고. 네. 이게 뭐냐? 네. 일단은 이거를 잘 모르신다기보다 관심을 안 가지시거나 아니면 뭐 배추 농사나 뭐 유채 심어서 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말이 되라고 상상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예. 유채하고 배추하고 정말 비슷한 겁니다. 좀 몰랐어요. 그 두 개가 그러니까 분류를 하자면 아마 생물학 분류로 같은 속으로 분류될 거예요. 생물학 분류 중에 뭐 종, 속, 과, 목, 강, 문 뭐 이런 개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같은 속이다라고 하면 얼마나 가까운 분류냐면 대충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속이 같으면 그냥 대충 무시하고 그거는 그냥 같은 거다라고 볼 때가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나무 속으로 분류되는 소나무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냥 일반 소나무가 있고요. 네. 그냥 제목이 간단하게 소나무인 종이 있고요. 네. 리기다 소나무, 테다 소나무, 그다음에 뭐 해송,
뭐 이런 것들이 다 소나무 속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소나무들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길 가다가 소나무 봤을 때, 네. 저기 소나무가 있네, 뭐 이러지. 저기 테다 소나무가 있네, 뭐 이렇게까지 말 안 하거든요. 못 봤어요. 테다 소나무, 리기다 소나무, 뭐 해송, 뭐 일반 소나무 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들입니다. 아. 뭐 남산 위에 저 리기다 소나무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거든요. 보통 속이 비슷하면 예. 일반인들은 잘 구분하지 않을 정도로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배추와 유채가 사실은 그 정도로 좀 가까워요. 아, 그래요. 근데 무슨 배추는 김치 담가 먹는 거고 유채는 꽃 봐도 꽃 피는 건데 노란 꽃으로만 유명하지. 그게 어떻게 비슷하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때 혹시 배추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나 네. 뭐 강원도 고랭지밭 이런 근처에서 왔다 갔다 많이 하신 분들은 네. 저 사람들 이거를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도 있느냐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죠. 예. 배추를 우리가 잎을 먹잖아요. 배추를. 네. 배추 잎 먹잖아요. 그죠? 네. 배추에 뭐 뿌리 요즘에 배추 뿌리 부분도 좀 달짝지근해서 그거 또 먹어보면 맛있을 때가 있는데 그래요. 배추 하여튼 우리 잎을 보통 먹잖아요. 그죠?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배추도 식물인 이상 계속 기르면 꽃이 올라오겠죠? 배추꽃. 근데 우리가 배추꽃을 뜯어 먹지는 않으니까 그거를 일상생활에서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배추를 계속 길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야심찬 인물이 아주 좋은 배추를 내가 이거 이 밭에서 우연히 배추 심어놓은 배추를 길러보니까 배추가 엄청 잘 자라고 배추도 품질이 엄청 좋다. 이 배추를 나는 계속 많이 길러가지고 배추 왕이 되어야지 이런 분이 있다면 이분이 뭐 하겠어요? 배추를 계속 길러가지고 배추가 꽃이 피면 거기서 씨를 받아가지고 그 씨를 또 뿌려서 같은 배추를 또 길러보고 이런 거를 시도하려는 분이 분명히 계시겠죠? 그러네요. 그런 걸 흔히 이제 채종이라고 합니다. 종자를 채집한다라고 해서 네. 배추를 채종을 하려고 꽃 나올 때까지 길러보면 배추도 노란 꽃이 핍니다. 아, 그래요? 그 모양이 유채꽃하고 정말 비슷합니다. 아, 진짜 몰랐어. 심지어 이거는 근데 이런 속설이 있는 곳이 진짜 많아요. 어떤? 그 유채꽃밭 중에 유난히 좀 꽃이 좀 잘 피고 네. 꽃이 좀 잘 안 시들고 억세고 네. 그리고 딴 데는 유채꽃이 안 피는데 먼저 일찍 펴가지고 막 사람들이 먼저 거기에 막 몰려간다 이런 데는 항상 어떤 소문이 도냐면 근데 있어요. 저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전국적으로 그런 소문이 있는 데가 있어요. 저기는 유채꽃밭이라고 하시면 사실은 배추를 심어놓은 거다. 아, 진짜로? 그런 소문이 도는 곳들이 있어요. 배추꽃인 거예요. 네, 그런 소문이 도는 곳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비슷해요. 배추꽃하고 유채꽃하고 배추꽃이 꽃 나올 때까지 키워보면 그래서 사실은 배추하고 유채가 굉장히 비슷한 그런 식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장춘 박사님은 종자를 개발하는 품종을 개발하는 사람으로서 도대체 이 두 작물의 관계가 무엇이냐 어떤 정도의 관계 속에서 어떤 거는 배추로 진화를 했고 어떤 거는 유채로 진화를 했는지 그거를 알아낼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비밀만 알아내면 유채하고 배추가 비슷한데도 얼마나 다르게 사용이 됩니까? 배추는 김치 만들어 먹거나 국 끓여 먹는 데 사용되거나 전 부쳐 먹는 데 사용되지만 그렇죠. 유채로 무슨 김치 담가 먹는 혹시 우리나라엔 있을래나? 워낙에 우리나라는 다양한 걸로 김치를 담가 먹으니까요. 유채로 보통 김치 안 담가 먹잖아요. 그죠? 유채의 유자는 기름 유자거든요. 그래서 보통 실용적으로 쓴다고 하면 유채에서 기름을 많이 짭니다. 기름 짜는 용도로 많이 쓰고 그리고 꽃 자체도 아름답기 때문에 꽃 보는 용도로도 많이 쓰죠. 네. 그 유채꽃 기름이라는 게 뭐 그렇게 낯설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유채라고 하면 그 꽃이잖아요. 아름다운 유채꽃밭의 꽃, 그렇죠. 뭐 제주도에 가서 신혼여행 가면 거기 사진 찍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이 유채꽃의 그 유채꽃 기름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곁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게 일단은 카놀라유라는 게 있죠. 식용유 중에 그게 이제 유채꽃 기름을 유채꽃 그 씨앗에서 짠 기름을 가공을 한 거고요. 그렇구나. 일단 카놀라유를 식용유로 사용하시는 분은 유채꽃 기름을 드셔보신 거고요. 나는 카놀라유 안 먹어봤는데 나는 뭐 콩기름 뭐 해바라기 씨유 이런 거 포도씨유 이런 거밖에 안 먹어봤는데 라고 하시는 분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사셨다면 유채꽃 기름을 조금은 쓰셨을 수밖에 없는 게 어디에 유채꽃 기름이 우리나라에 쓰이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오다 가다 이건 한 번쯤 쓸 수밖에 없어요. 혹시 그거 아니야? 뭐죠? 짜장라면?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카놀라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먹는 거 말고 어떤 용도로 유채꽃 기름 같은 게 꽤나 들어가냐면 요거 이제 환경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건데 석유가 석유값이 싸다라고 해가지고 석유값 요즘 석유값도 왜 높아요? 석유값이 싸다라고 해가지고 석유를 너무 금리가 높아가지고 힘들어 죽겠어요. 하여튼 석유를 너무 많이 우리가 소비를 해버리면 언젠가는 석유가 바닥이 나버리겠죠, 그죠? 석유가 고갈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석유를 너무 무턱대고 많이 태우다 보면 이산화탄소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석유를 대체하기 위해서 딴 기름을 쓰자라는 생각이 예전부터 세계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유 대신에 그러면 기름이 석유 말고 무슨 기름이 있어?라고 생각을 하다가 사람들이 아니 뭐 참기름이나 콩기름이나 올리브 이런 것도 다 기름 아니냐. 그런 생물에서 나오는 기름을 석유 대용으로 쓰는 거는 어느 정도 연구를 해보자라고 해서 그거를 바이오퓨얼, 바이오 연료라는 식으로 부릅니다. 네. 그 중에 실용화되어 가지고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게 바로 이름에서부터 기름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이 유채 기름입니다. 유채꽃 기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략 3%에서 4% 정도, 지금 3.5%든가 3.7%든가 3%에서 4% 정도 디젤 경유 사용할 때 의무적으로 바이오퓨얼을 섞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디젤 연료가 들어가는 버스를 내가 탔다, 기차를 내가 탔다, 내가 택배 시켰는데 아저씨가 혹은 아주머니께서 택배 트럭 운전하고 오시는데 그 트럭이 디젤로 가는 차더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 중에 3%에서 4% 사이는 식물에서 짠 기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구나. 의무적으로 우리나라에 혼합이 돼서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중에 상당수는 바로 유채꽃 기름이라는 거. 우리 주변에도 되게 가까이 있는 작물이에요. 와. 그런데 그게 우리가 먹는 배추하고 너무나 가깝다라는 사실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신기해요. 그래서 그거의 수수께끼를 우장춘 박사가 지금으로부터 약 90년 전에 파헤치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비밀을 알아냈겠습니까? 못 알아냈겠습니까? 알아냈겠죠. 그래서 세계적인 성과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아주 통쾌하게 정말 기가 막힌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 비밀을 오늘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이죠. 예, 그게 궁금해요. 여기까지 뜻만 드리고 소개를 안 해버리면 그냥 하나만 뭐 벌써요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소개를 해드려야죠, 그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뭐냐? 이거를 진짜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종의 합성 이론. 종의 합성 이론. 종의 합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찰스 다윈이 진화론 처음 이야기하면서 종의 기원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을 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하고 약간 좀 운율이 맞는 느낌이죠. 웅장하다. 종의 합성. 그러니까 그 정도로까지 좀 거창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흔히 이제 외국 논문에서나 아니면 심지어 이런 품종이나 육종에 대한 혹은 뭐 어떤 그 식물의 종의 탄생에 대한 그런 교과서 같은 데도 자주 나오는 흔히 쓰이는 용어로도 우의 삼각형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됩니다. 우장춘의 삼각형. 그걸 이제 영어로는 triangle of U 혹은 뭐 triangle, U's triangle. 우장춘 박사가 희한하게 자기 우라는 성씨를 뭐 요즘으로 우를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WO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됐을 것 같은데 우장춘 박사는 화끈하게 그냥 U라는 한 글자로 자기 이름을 딱 표시했어요. 유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뭐 U's triangle이라든가 triangle of U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아니 삼각형인데 무슨 U자 모양이라 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보면 알 수 있죠. U하고 상관없고 우장춘 박사의 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장춘 박사의 우의 삼각형은 뭐냐? 종의 합성이라는 게 뭐냐? 아까 유채 얘기 많이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들으시면 진짜 경악을 하실지도 몰라요. 저는 이거를 처음 우장춘 박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이거를 처음 봤을 때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서 이 배추 연구한 다른 논문을 정말 몇 건을 찾아봤어요.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면서 우장춘 박사님이 90년 전에 밝혀낸 믿을 수 없는 사실. 뭡니까? 배추하고 양배추하고 배추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죠, 그죠? 배추하고 양배추하고 사이에서 잡종을 만들면 그게 유채라는 거예요. 그 유채. 정확하게 지금의 유채하고 완벽하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지금의 유채하고 거의 같은, 어쩌면 지금의 유채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탄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뭐 잡종 관계 희한한 거 하나 알아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장춘 박사가 어떤 걸 알아내느냐? 흑겨자라는 작물이 있습니다. 흑겨자. 흑겨자하고 배추하고의 잡종을 만들면 그 사이에서 나오는 잡종이 바로 요 한국에서는, 딴 나라에서는 참 이거를 뭐라고 소개하기 어려운 나라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소개하기가 쉽습니다. 뭐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걸로도 김치를 담가 먹기 때문에 갓김치를 담가 먹는 갓이 탄생을 합니다. 갓? 그게 흑겨자랑 배추? 흑겨자랑 배추의 잡종이 갓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갓. 머리 쓰는 거 말고 우리 박광일 선생님 쓰고 나오신 그거 말고 먹는 갓. 그리고 흑겨자하고 양배추 사이에서의 잡종을 만들면 에디오피아 겨자라는 또 다른 종이 탄생을 한다라는 에디오피아 거예요. 겨자요? 그래서 세 개의 종과의 잡종 사이에서 또 새로운 세 개의 종이
탄생하게 된다라는 이런 이제 야. 관계를 밝혀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도표로 나타내면 삼각형 모양의 도표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우의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생물학적으로 어떤 중요한 어떤 의의가 있느냐. 생물이 어떻게 해서 새로운 종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것 중에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돌연변이 일어나면 뭐 어떻게 새로운 게 생길 수도 있겠지. 뭐 그냥 요 정도로 좀 이야기하고 대충 넘어갔잖아요. 대충. 예. 근데 뭐 돌연변이가 허구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예. 돌연변이가 일어나가지고 뭐 그렇게 막 좋은 돌연변이만 많이 생긴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다양한 많은 종이 생길 수가 과연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좀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근데 이 우장춘 박사님이 새로운 길을 하나를 알아낸 거예요. 두 개의 다른 종이 예. 서로 교배를 해가지고 잡종이 탄생하면 그 잡종 자체가 그냥 단순한 잡종이 아니라 네. 아예 새로운 종이 되는 수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국인들이 너무나 자주 접하는 배추와 양배추와 유채, 배추와 흑겨자와 갓 이런 데서 뻔히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예. 실험적으로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예. 그 식물의 세포를 관찰해가지고 그 세포에서 보이는 염색체 예. 이런 것까지 현미경 관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헤아려가지고 이 관계를 이제 입증했다. 밝혀내서 논문으로 이제 이렇게 내놓은 거죠. 야. 그래서 새로운 종이 생겨날 수 있는 예. 아주 신선한 길을 선명하게 아주 좋은 예로 밝혀냈다라는 점에서 아주 큰 의의가 있는 것이고요. 예. 만약에 우장춘 박사님이 이런 종의 합성을 이라는 것 자체를 애초부터 처음부터 아무 밑바탕도 없는데 아이디어까지 내가지고 전부 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종이 잡종으로 탐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상도 못하던 시절에 이거를 개발해가지고 내고 사람들이 한 이런 게 있었다고 다 충격을 받았다면 진짜 노벨상을 받았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예. 그렇지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잡종에서 뭐가 어떻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어떻게 뭐 이런 비슷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던 중에 네. 우장춘 박사님이 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로 선명하게 잘 밝혀져 있는 어떤 이런 좋은 사례를 잘 발굴해서 소개를 해줘서 도식화를 이 이론에 하고. 힘을 확 이렇게 잘 실어줬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예. 잡종으로 새로운 종이 탄생한다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힘을 확 실어줬죠. 예.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당나귀하고 말 사이에서 잡종이 생기면 이제 뭐 노새가 태어나는데 노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식을 못 낳잖아요. 네. 노새는 그냥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노새를 새로운 종이라고 잘 안 합니다. 그 종족이 이렇게 번성해서 퍼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잡종은 뭐 그런 정도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우장춘 박사가 잡종도 유채를 새로운 종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 갓을 새로운 여수에 가서 물어봐라. 갓을 새로운 종이라고 안 하는지 새로운 종이 탄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아주 좋은 예시로 보여줬기 때문에 아주 큰 업적으로 칭송받게 된 것이고요.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 진짜 하나만 제가 이렇게 주섬주섬하고 있으니까 하나만. 예. 마칠 때가 됐습니다. 벌써요? 예. 그러면 그거 이거 하나만 하기 전에 그거 해야지. 이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뭐 어떤 시 없는 수박. 시 없는 수박. 시 없는 수박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우장춘 박사님이 대한민국이 이분이 일본에서 성장하셨고 일본에서 직장 생활도 꾸준히 하셨고 일본에서도 공부도 일본에서 하셨고 일본에서 학위도 받으셨어요. 예. 그래서 인생을 일본에서 보내신 분입니다. 네. 그런데 대한민국하고 그러니까 조선도 드나들면서 나중에는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조상의 나라, 고국의 아버지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애정이 생겼나 봐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광복된 요 시점에서 일본의 생활 기반이 다 있고 가족들도 일본에 다 있는데 그걸 다 남겨놓고 한국으로 건너오십니다. 진짜 쉽지 않은 건데. 자기 발로 건너오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원한 한국인 과학자의 아이콘이 된 것인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장춘 박사님이 한국인인데 자기 이름도 우씨라고 하는 이런 사람인데 일본에서 성공했다라는 소식을 광복되기 한참 전부터 한국에서 언론이나 뭐 이런 뭐 과학 잡지나 이런 데서 말하자면 이런 잡지사 같은 데서 그때는 뭐 잡지사가 아니라 좀 더 어떤 이름이었을까요? 그때도 뭐 라디오 방송국은 있었을 테니까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이미 광복되기 전부터 한국 사람들이 막 우리 그런 식으로 흔히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왜 우리 조선은 과학기술을 일본처럼 빨리 발전을 못 시켜가지고 일본에게 망했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예. 한국인은 뭐 과학하고는 안 맞는 민족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지. 한국인 과학자로 세계적인 업적을 낸 사람이 있다라는 게 한국으로 넘어와서
사람들한테 많은 감명을 주었고 예. 가끔 이제 우장춘 박사님이 건너오시면 한국 사람들 막 사인해 주세요 막 이런 그런 분위기 정도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우장춘 박사님도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많이 하셨냐면 예. 과학으로 기술을 발전시켜서 새로운 품종, 새로운 종자를 개발해내면 농업에서도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거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아. 심지어 예. 지금도 그 남대문 쪽에 남아 있는 네. 그 S백화점 있죠. 남대문 S백화점. 네, 그 백화점의 식품관에 예? 가가지고 예. 시식 행사에서도 참여를 하셨어요. 네. 정확하게 그 백화점에서 시식 행사까지 참여하신 지금 제가 약간 불명인데 예. 그런 행사에 참여를 하셨어요. 정말 이제 시식 행사하면서 이렇게 이쑤시개로. 이쑤시개로 찍어서 드셨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류의 행사까지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현대 최신 기술로 네. 개발된 이런 품종 중에는 신기한 게 많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선보여 주셨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한국인들한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게 씨 없는 수박이에요. 씨 없는 수박.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보였던 그런 그걸 소개해 주신 거구나. 제품들 중에서. 아.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말이 와전된 거냐면 예, 예. 그게 다 이제 아까 우장춘 박사님 자기 직접 흙묻혀가면서 기르시는 네, 분이라고 몸으로 하셨잖아요. 체득한. 예. 그러니까 우장춘 박사님이 다 기른 작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우장춘 박사가 기른 씨 없는 수박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 꼬여가지고 네. 우장춘 씨 없는 수박 개발하는 사람은 일본 과학자 딴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말이 꼬여가지고 우장춘 박사가 길렀다니까 우장춘 박사가 개발한 거겠지라고 해가지고 그 씨 없는 수박이 우장춘 박사가 개발한 어떤 대표적인 업적처럼 이게 잘못 호처럼 말을 해요. 네, 호처럼. 막 수십 년 동안 그게 좀 예, 잘못 예. 돌아다녔는데 예. 개발하고는 진짜 거의 전혀 상관이 없고요. 길러 보신 적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온갖 걸 다 길러 보셨기 때문에 선보이신 역할을 했고 홍보 활동을 하면서 그걸 예시로 이렇게 드셨는데 그런 게 좀 화제가 되는 수가 있잖아요. 예. 우리 잡지사 하다 보면 네, 네. 사실은 막 우리 저 박광일 선생님 방송 저도 재밌게 들었는데 딴 거는 기억 안 나고 또 스웨덴이야 뭐 이런 거만 기억 남는 것처럼 막 그렇게 홍보 활동을 많이 하시고 막 예. 우의 삼각형 이런 것도 분명히 얘기해 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런 건 다 있고 다 직관적인 거. 씨 없는 수박 신기하다. 그치. 그것만 소문으로 퍼지다 보니까 옛날에 뭐 컴퓨터로 검색해 볼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잘못 알려진 것이고 실제로 우장춘 박사님의 업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거는 잡종으로 새로운 종이 탄생하기도 한다. 네. 우의 삼각형 종의 합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오늘 기억하고 예, 굳이 작물로 따지자면 배추 박사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국으로 건너오셔가지고 네. 배추나 그 배추 비슷한 작물을 더 많이 개발해가지고 더 사람들이 기르기 쉽고 먹기 쉽게 하는데도 많은 공을 들이셨고요. 네. 우장춘 박사님의 제자들 후배들이 다 이런 육종 하시는 분들, 품종 개발하시는 분들로 잘 성장을 하셔가지고 우장춘 박사님이 한국에 건너오셨을 때 그때 부산에서 많이 활동하셨습니다. 네. 부산에 가면 우장춘 로인가 하는 아마 길이 있을 거예요. 아. 우장춘 로타리가 있든가 우장춘 로가 있든가 길이 있는데 네. 실제로 거기서 그 근처에서 우장춘 박사님 활동하시던 곳입니다. 예. 거기서 배운 그 후배 학자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한국의 많은 배추 품종 같은 것들을 실제로 개발하셨거든요. 여러분 배추김치 먹을 때가 있으면 네. 이 품종은 아마도 우장춘 박사 혹은 그 제자들의 네. 그 손길이 닿아서 탄생한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아마 큰 오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네. 이야기도 덧붙여볼 수 있겠죠.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역사적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장춘 박사의 삶에 대해서 또 재미있게 알아봤습니다. 곽재식 작가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